자, 그럼 일단 175번 때부터 한번 봐볼까요? 자, 이거는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게 지난번에 단대부고 문제하고 겹쳐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간단하게 넘겼던 건데요. 한번 봅시다. 175번 기본 개념으로 한번 다시 한번 잡죠. 자, 최고차 개수가 뭐라고 그랬죠? 최고차 개수가 양수다. 그 다음에 단어 자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나와 있죠? 다항식 fx가 모든, 그죠? 다항식, 아이고, 글씨 막 날라갑니다. 다항식 fx가 뭐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럼 이거 뭐죠? 항등식 표현인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때 이 fx라고 하는 이 놈을 어떻게 ax의 n승 더하기 이렇게 잡는 것이 가장 편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요소에 따라서 좌변과 우변을 좀 치는데 지난번에 그 단대부고 문제보다 조금 더 난이도를 살짝좀 더 올렸어요. 왜냐하면 수식을 좀 지저분하게 만들었거든요. 진선여고 문제입니다. 뭐 이렇게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죠. 이렇게 되어 있었죠.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일단 이 과정이 이쪽에 그대로 대입이 되게 되면 좌변의 수식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a에다가 저기에다가 ex의 제곱의 전체 n승 플러스 점점점으로 갈 거고요. 여기는 2x 더하기 3에다가 ax의 n승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6 이렇게 가지면 될 거고요. 그럼 좌변의 수식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a 곱하기 2의 n승 x의 2n승 플러스 점점점이 되고, 얘는 2의 2의 x의 n 플러스 1승 플러스 점점점이 되겠죠. 네,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비교의 대상에서 일단 첫 번째 확인할 수 있는 건 일단 얘네들은 당연히 동일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지수에 해당되는 형태, 차수죠. 차수라는 표현도 같았어야 되는데 이때 보니까 n은 얼마더라? 1이더라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럼 끝난 거죠. 그럼 우리는 이 fx를 어떻게 잡자? 이렇게 잡자. ax 더하기 얼마다? b다라고 세팅을 하자. 요게 우리가 첫 번째 이야기일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걸 다시 한번 이쪽에다가 집어넣어서 2x제곱을 집어넣어라 라고 요청이 되면 얘가 a 곱하기 얘가 2x의 얘가 제곱이 됐을 거고 플러스 b, 이게 좌변의 수기라면 우변의 수식은 얘가 2x 더하기 얘가 3에다가 ax 더하기 얘가 b 더하기 얘가 6까지 이렇게 들어가면 문제가 없겠죠.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가 2a의 x의 제곱이 됐고요. 얘가 2b 플러스 얘가 3a의 x가 되고요. 얘가 3b 더하기 얘가 6이 진행이 되는 과정인데, 자, 살펴보니까 여기에 이 항은 없으니까 얘는 제로라고 잡으면 될 것 같고, 요 과정을 얘가 b다라고 잡는 순간 b는 얼마다? 마이너스 3이 들어간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되죠. 요식 비교하면요. 그럼 b에다가 마이너스 3을 갖다 집어넣는 순간 우리는 a라고 하는 형태가 얼마가 되더라? 2가 되더라고 확인이 되면서 우리는 fx가 얼마가 되죠? 2x 마이너스 3이 된다. 끝나는 거죠.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차근차근 기억부분부터 이제 문제를 쳐보면 전체적인 논리가 살아있겠죠. 그걸로 한번 봅시다. 자, 기억부분부터 그럼 살펴보니까 fx를 뭐로 나누라? x로 나누라. 이 얘기잖아. x 곱하기 2. 주어의 모양을 x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때 나머지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이 된다니까 기억은 문제없이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니은번 최고차이계수 2다라고 하는 것도 뭐 문제없이 읽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디귿번 뭐였죠? fx의 세제곱. 이거를 뭘로 나누라? x-2로 나눈 나머지가 있을 것이다. 당연히 1차니까 상수겠죠? 그래서 여기다 2를 갖다 대입했더니 얼마가 진행이 되냐면 얘가 1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나머지는 1이다. 디귿번도 어떻습니까? 맞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부탁을 드렸던 게 뭐냐면 이런 표현들이 되게 어려운 표현인 것처럼 보여지겠지만 나는 결론적으로 뭐다? fx는 ax n승 더하기로 잡아주시면 특별한 문제 없이 계산이 될 수 있다. 항등식하고 더불어서 나타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앞쪽으로 좀 넘기시면 개포고등학교 167번 문제도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도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좀 드려볼게요. 뭐 맞으신 분도 있고 틀리신 분도 있는데 167번으로 한번 잠깐 소개를 더 할게요. 자, 167번은 3차 다항식이라는 말이 조금 의미 있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놓고 나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참고로 개포고등학교 문제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문제를 풀 때마다 약간 조심스럽긴 해요. 왜냐면 수식이 조금 약간 특이한 경우들이 워낙 많아서요. 일단 여기를 한번 가볼까요?
일단 여러분 여기서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일단 얘가 제로가 되게 하는 것과 얘가 제로가 되게 하는 것들을 먼저 활용을 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여기가 제로가 되는 것은 x에다가 뭘 대입해? 0을 대입하면 좌변은 제로가 되고 0을 갖다 대입하면 마이너스가 6p의 얘가 1이 됩니다. 그 말은 뭐죠? p의 1은 제로였다라고 하는 인수를 찾을 수 있죠. 두 번째는 여기가 제로가 되게 하는 x는 얼마? 6을 갖다 대입하는 순간 오른쪽 우변은 제로가 되고 얘가 6에 p의 5가 제로가 되면서 p5도 얼마다? 제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 두 개까지만 결산을 해보면 아직 다 끝난 건 아니지만 결산을 해보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x-1과 x-5 이렇게 하나. 쌤 2차밖에 안 되잖아요. 3차가 되려면 여기다 뭐 붙이면 돼? ax 더하기 b.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문자 두 개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를 나를 통해서 해석을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에서 우리가 해왔던 그동안 해왔던 과정을 얘랑 얘가 몰랐던 거니까 제로 되게 하는 값들 대입해서 사전에 식이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인수로 한번 써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 속에서 뭐를 갖다가 요청했었냐면 p가로의 x 더하기 1 p가로의 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요 놈을 이걸로 나눠보래. 그때 몫이 있겠죠? 그때 나머지가 이렇게 진행이 된대요. 뭐 이렇게 지금 현재 나와 있단 말이죠. 아우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 볼까를 봤더니 방법은 두 가지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얘가 제로가 되게 하는 것을 찾아야 또는 얘를 먼저 찾아야 여기다가 x 더하기 1을 집어넣어서 이 꼴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쌤 어차피 3차니까 요 qx라고 하는 부분을 미정계수 처리해도 되지 않을까요? 상관없을 것 같아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이미 식을 어느 정도는 구해놨기 때문에 저는 이 식을 좀 구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x 더하기 1 들어가면 얘는 뭐가 되죠? 여기다 x 더하기 1 들어가면 얘가 x가 될 것 같고요. x 더하기 1 들어가면 얘가 x-4가 들어갈 것 같고요. x 더하기 1 들어가면 모양이 좀 보기 불편하실까요?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가능할까요? 이렇게 가져가는 거 느낌 잡을 수 있을까요? 자, 그러하다면 쌤, 요 qx다라고 하는 거랑 그러면 얘를 그럼 결국에는 이 식 나와 있는 거를 얘를 직접적으로 나누어서 나머지를 찾는 걸까요? 예, 물론 그것도 나름의 의미는 있을 겁니다. 근데 한 번만 다시 봐보세요. 한 번만 다시 봐보면 어떤 또 특징적인 것은 가지고 있냐면 요 2x-8하고요. 여기 있던 요 x-4하고 유사해요. 맞아요? 한번 들어봐봐. 여기 있던 얘하고 얘가 유사하다니까? x-4 이거 2배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제 말 이해돼요? 자, 그럼 이제부터 제가 이상한 짓을 한번 합니다. 이게 좀 특이한 건데 좌변에다가 4를 한번 대입해 볼래요? 그러니까 요식이에요. 요식 이렇게 같다라고 보시면 돼. 요 통째로의 수식이 이 노란색과 같다라고 보시는데 양변에 x에다 뭐를 대입해? 4를 대입해. 그럼 좌변은 무조건 제로야. 그럼 여기다가 4를 갖다 집어넣어 봐봐. 그럼 어떤 식이 되냐면 16-8-1이다 보니까 얘가 7이 돼요. 그럼 Q4가 되죠. 그럼 여기가 제로가 되죠. 그죠? 그럼 결과도 뭐가 되죠? Q4가 제로가 된다는 걸 우리는 얻어요. 이게 뭐지? 분명히 얘가 3차식이고 얘는 x 더하기 1을 집어넣어 어차피 3차는 안 변하는데 그럼 이게 3차가 되려면 얘가 몇 차가 되니? 얘는 무조건 1차가 돼야 돼. 1차가 된다는데 거기에 4를 집어넣었더니 0이 됐다라는 이 말의 의도는 이 qx가 이걸 갖는구나 라는 거죠. 쌤, 그러면 최고차는 어떻게 결정할 건데? 여기 어차피 개수가 있어야 될 텐데 생각해봐. 어차피 여기에서 좌변의 최고차가 ax의 세제곱이면 여기도 ax 세제곱이 되려면 여기는 a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제가 수식을 이런 식으로 한번 잡아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qx라고 하는 과정이 이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었던 나의 조건은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죠. p가로의 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이 식이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a 가로에 x-가 4 플러스 얘가 2 가로에 x-가 4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었다는 걸 가능하게 만들죠. 자, 그러면 하나 더. 여기가 x에다가 x-가 4에다가 얘가 ax 더하기 그죠? a 더하기 얘가 b였으니까 여기까지 한번 써보자. 가능하시겠어요? 어떤 설명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야, 그렇다면 나는 우리가 여기서 함수니까 비교 대상에서 제가 x-를 이렇게 하나씩 지워버릴까요? 이렇게 한번 지워버릴까요? 그러면 이 수식은 어떤 식이 되죠? 좌변의 수식은 x가로에 ax 더하기 얘가 a 더하기가 b다라는 수식이 되고 우변의 수식은요 이렇게 나오네요. a가로에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더하기가 2다라고 식을 쓸 수 있었겠네. 그럼 좌변을 정리해보니까 ax의 제곱 더하기 얘가 a 더하기가 bx가 되고요. 여기는 ax의 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a 플러스 얘가 2로 들어가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봤더니 요 결과가 어차피 a 더하기 b고요. 요 결과가 어차피 제로였어야 되다 보니까 여기서 a 값은 2가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되고요. b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6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다 풀려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걸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p가로의 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과정은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에 a가 2였으니까 2를 갖다 집어넣고 뒤쪽에다가 이걸 갖다가 놔두시면 문제가 없겠죠. 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뭐였냐면요. P4였던 것 같아요. P4. 그죠? P4라고 하는 형태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P4를 찾으려면 X에다 뭐 대입하면 돼요? 3 대입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럼 이거 P4가 되겠죠? 그래서 P4는 3을 갖다가 그대로 대입하면 9-6이 3에서 1 뺐더니 얘가 2가 되고 3 갖다 집어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고 3 갖다 집어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2가 되어서 얘가 마육으로 확인이 되겠죠. 여기까지. 물론 이렇게 안 푸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조립제법으로 푸신 분도 있을 거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보통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인수정리로 가서 식정리하는 과정들도 한 번씩 눈여겨보실 때 특별한 건 뭐다? 양쪽에 선생님 이것도 x-4가 있는데요 라고 하면 다 지워버리면 Q4가 제로가 됐다는 거에서 이 식 파란색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게 좀 특징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이렇게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근데 이게 뭐야? 시간 안에 푸는 때 얼마만큼 빨리 푸느냐는 진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연습을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개포고등학교는 여러분 꼭 나중에 전체 본도 제가 한번 드리겠지만 풀어보시면 진짜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해마다 좀 그 학교가 좀 이렇게 특이한 숫자들을 진짜 많이 넣어놔서 좀 그게 좀 특징적이니까 보시고 이쪽에서는 좀 특이한 게 개포고 저쪽 목동 지역에 특이한 게 강서고 이 두 학교는 여러분 꼭 풀어보시면 나중에 계산이 좀 속된 표현으로 지랄 맞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런 감각이 좀 키워지실 겁니다. 자, 162번 중동고 하나 더 볼까요? 162번 문제 중동고 하나 더 보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는 앞쪽 문제 중에서 여러분이 틀릴 법한 문제 하나 더 풀고 그런 다음에 정리할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질문을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62번입니다. 중동고등학교 문제. 자, 한번 쭉 읽어볼까요? 3차 이상의 다항식 어쩌고저쩌고라고 해서 나와 있는 수식에서 아마 디귿번이 굉장히 좀 짜증나게 만드는 수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 간단하게 한번 좀 볼 텐데 162번 한번 봐볼게요. 162번. 문을 살짝만 좀 열게요. 선생님 이거 잠깐만 좀 이렇게 추우시면 말씀해 주세요. 자, 162번 가겠습니다. 자, 3차 이상의 다항식 fx를 다음으로 나눈 나머지를 rx라고 하자. 옳은 것을 갖다가 골라봐라 라고 요구했을 때 기억 니은번까지는 뭐 그냥 해볼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자. 자, 분명히 3차 이상의 다항식이라고 했었고 얘네들을 뭘로 나눈다고 했었냐면 세 가지 버전이죠. 이렇게 나눈다라고 요청이 들어갔었어요. 그럼 이렇게 들어갔을 때 요 나머지가 당연히 2차 이하가 되겠죠.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하고? 이렇게 잡았고
대문자로 쓸게요. 네, 그냥 이렇게 쓸게. 물론 저 문자를 많이 쓰진 않겠지만 그냥 편의상 한번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고 요청했었냐면요. 기억번을 한번 봐봅시다. 뭐 하자 그랬죠? 여기에다가 아마 A를 대입한 것 같아요. 좌변의 식은 FA가 되고요. A 집어넣으면 없어지죠. A 집어넣으면 일단 RA라고 쓸게요. 일단은요. 자, 두 번째 형태는 X에다 뭐 대입해? B를 갖다 대입할까요? 그럼 어떻게 되죠? F의 B는요? RB로 끝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우리가 뭐 문제없이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볼까요? 자, 기억번의 의도는 이런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빼볼까? 그럼 뭐가 되죠? FA에서 F의 B를 갖다 빼는 것은 RA에서 RB를 갖다 빼는 거랑 동일하다. 그러면 마이너스 위치 바꿔볼까? FA란 놈에다가 RB를 덧셈한 놈은 FB란 놈에다가 RA를 덧셈한 것 같다. 이게 기억이잖아. 그죠? 이게 기억이죠. 그냥 거기 뺀 거를 바탕으로 만들어준 게 이거니까 기억번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니은번 RX가 몇 차례요? 2차식이래요. RX가 2차식이래요. 자, 그래놓고 나서 뭐라고 요청했었냐면 RA하고 RB가 같대요. RX가 2차식이라고? 가능성 두 가지. 첫 번째,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 거고. 두 번째,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아, 잘못 그렸구나. 위로 올라가게 돼야 되는데. 아래로 올라오고 위로 올라오고 2차 함수 꼴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 여기가 A였고 여기가 B였어요. 그럼 얘가 RA고 얘가 RB가 똑같은 거죠. RA하고 RB가 같을 때라고 조건을 붙였으니까. 그럼 봐볼래? 얘들아? 우리는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대칭축 아니니? 요 지점에서 뭐를 갖지? 최소를 갖지. 그죠? 이게 얼마에서? x는 2분의 a 플러스 b. 똑같이 RA 더하기 RB라고 하는 형태를 똑같이 잡게 되면 얘가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가 A였고 여기가 B였으면 여기가 RA, 여기가 RB 이렇게 됐을까? 그럼 당연히 이것의 대칭축도 뭐가 되죠? x는 2분의 a 플러스 b가 대칭축이 된다는 걸 명백하게 알 수 있죠. 자, 근데 뭐라고 했죠? 여기서 최소를 갖는데요. 어떻죠? 최고차가 음수면 최대를 갖기도 하죠. 최소하고 최대는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니은이 맞다고 할 수는 없었던 거죠. 이 말 이해되실까요? 한 번만 다시 봐봐. 아니, 대칭축이라는 위치를 정확하게 짚어낸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거기 문제에서 얘가 최소라고 했잖아. 야, 얘 최소잖아, 얘가. 근데 여기 그림에서 얘는 뭐가 돼? 얘는 최대가 되잖아. 얘가 최대, 여긴 최소잖아. 근데 니은에서 뭐라고 그랬는데 최소값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틀린 거지, 상황에 따라서. 동구가 이 말 이해되겠냐? 오케이? 자, 그렇게 보시면 니은번은 아웃된다 확인이 끝나버리죠. 자, 마지막 디귿입니다. 디귿번이 진짜 복잡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좀 볼 텐데 자, 디귿번 한번 볼게요. 자, 봤더니 어떻게 돼 있냐면 일단 식을 써보죠. A 더하기 B에 R 가로에 A 더하기 A가 B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가 R0를 했어. 자, 그 다음에 이것의 우변은요 A-B에 얘가 RA-A가 RB라고 했어요. 네, 이게 좀 불편하잖아요. 거기 주어진 형태에서 이게 좀 많이 불편하죠. 가볼까요 그러면? 쌤, 이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일단은 첫 번째 R0가 눈에 보이고 RA가 보이고 RB가 보여. 그럼 RA, RB는 이미 계산을 했어 저기서. 뭐가 문제야? 요거하고 요게 문제겠지. 정현아 맞아? 이거 좀 봐줘봐 한 번만. 봐줘봐. 이게 없잖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과정에서. 그럼 한번 해봐. R0부터 찾아볼까? R0는 어떻게 찾지?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좌변이 F의 제로가 되고 얘는 그럼 뭐가 되죠? 아, 여기다가 0을 갖다 집어넣으면 없어지지?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R0가 되죠. 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A 더하기 B 한번 집어넣어볼까? X는 그러면 A 더하기 B를 한번 대입해봤더니 F의 A 더하기 B다라는 수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저기 수식에다 집어넣었더니 A 더하기가 B, A 더하기 B 뺐더니 얘가 A, 얘가 B, Q의 A 더하기가 B, 그 다음에 R의 A 더하기 B 이렇게 나왔다.
그렇잖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니네 이걸 아냐는 거야. 이걸 아냐.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물어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거든 다 표현이 됐을 때 좌변과 우변이 같아지는 것만 보여주면 되잖아. 그럼 일단 RA 대신에 여러분 뭘 쓸 수 있어요? RA라는 문자 대신에 뭐를 쓸 수 있어요? FA 쓸 수 있어요. RB라고 하는 거 대신에 뭐를 갖다 쓸 수 있어요? F의 B다라는 걸 갖다 쓸 수 있어요. 이거 빼지겠죠? 자, R0 대신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얘를 F의 제로 쓸 수 있어요. 이거 대신에 뭐를 쓸 수 있어요? 여기 주어진 형태를 잘 봐보시면 이건 좀 조심스럽죠? R의 A 더하기 B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식은 어떻게 쓰여져야 돼? 네, 여기에서 이렇게 쓰여져야 되지. 아니 좀 복잡하다. 그냥 이렇게 쓸게. R의 A 더하기 B다라고 하는 것은 네, 이 식이 들어가요. 그래서 요 데이터가 이 자리에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빼낸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뺀 놈하고 곱셈에서 결과가 같을 것인가라고 해서 모든 걸 다 F에 관한 수식으로 바꿔봤더니 얘가 다 이런 식으로 수식이 나와요. 그래서 이 식을 이 주황색 버전으로 만들어 보니까 어떻게 수식이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거고 우변의 경우에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 같은지를 이제 물어보는 거죠. 어때요? 우리가 주어진 형태 fx에 관한 정보로 다 바꿨어요. 뭐가 제일 불편하지? 요게 제일 불편하지. q가라 a 플러스 b가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한 번만 생각해봐. 이게 결국 디귿 싸움인데 그럼 니은에서 여기서 왜 이런 말을 줬을까? 응? 왜 하필이면 Rx는 여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왜 하필이면 얘가 중점이라고 하는 형태를 갖다 표현을 줬을까? 왠지 이 느낌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왜냐면 기역, 니은, 디귿은 독립적인 경우도 있지만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연결성이 좀 가지고 여기 설명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일단 고쳐놓은 것 그대로 봐봐. 자, 표현법을 봐보시면 거기 fx 분명히 뭐라고 요청했습니까? 확인해봐봐. fx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3차 이상의 다항식 fx라고 요청했어요. 선생님 그러면 이 fx는 3차 이상의 수식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니까 3차 이상? 그놈 가지고 내가 그럼 이 식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불편해요. 왜요? 3차니까. 근데 우리는 확실한 게 뭘 알죠? 이 rx라고 하는 정보가 제가 아까 이 문자로 바꿔놨죠. 빵빵빵 이렇게 바꿔놨잖아요. 그럼 이 식에 대한 정보에 따르면 이 주어져 있는 패턴이 2차 이하라고 하는 표현을 갖고 있어요. 그럼 어때요? 3차로 표현한 것보다 2차 이하로 표현한 게 훨씬 더 차수적으로는 우리에게도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이 다시 봅니다. 봐라. 이제부터 어떻게 쓰는지. 얘들아 RA 한번 써볼래? RA 한번 쓰면 어떻게 돼요? A의 제곱 B의 A, C 이렇게 나올 거지. 이제서 저 나한테 ABC를 쓸 거야. 두 번째 RB 한번 써볼까? RB는 뭐야? A의 B의 제곱 B의 B 플러스 얘가 C가 될까? R의 제로 한번 찾아볼까? R0 왜? 여기 R0가 있었잖아. R0 한번 찾아보니까 어떻게 되니? C가 될까? 그래? R0가 C가 될 거야. 마지막 R가로에 뭐가 있어? A 더하기 B가 있어. R가로 A 더하기 B 써볼까? A가로에 A 더하기 B의 제곱 B가로에 A 더하기 얘가 B 더하기 얘가 C 이렇게 되겠네. 여기다가 A 더하기 B, A 더하기 B 그냥 집어넣은 거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좌변과 우변을 이 식에 맞춰서 빨간색 버전으로 한번 확장해 드릴 테니까 한번 눈여겨봐 보세요. 일단 제가 우변부터 갈게요. 자, 우변을 보시게 되면 우변은 앞쪽에 A-B가 있었을 거고요. 뒤쪽은 이렇게 가려고 했더니 좀 불편해. 이것 때문에. 그럼 이대로 가보자고. 아래에서 R을 빼라고? 얘 세를 빼래 얘들아. 얘 세를 빼래. 그럼 CC가 없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요 가로에는 이렇게 쓰여지겠지. A 가로에 A의 제곱 마이너스가 B의 제곱 플러스 B 가로에
a-b입니다. 이렇게 쓰여지는 게 우변이었던 거야. 그러면 한 번만 생각해봐. a-b, a-b 공통이니까 얘를 a-b로 묶어내면 a-b로 묶어내는 순간 여기는 a 가로에 a 더하기 b 더하기 라지의 b 이렇게 끝나지. 그럼 요걸 지우고 제곱이라고 올려주시면 되는 거지. 이게 우변. 저 직접 한다고. 여기 봐. 좌변 한번 가볼까? 좌변. 여러분이 보시기에 아마 이게 좀 불편하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럼 좌변의 상태를 봐보시면 어떻게 되죠? a 플러스 b 가로에 쌤 이거에서 이거 빼래요. 그럼 뭐야? 이 식에서 이 식을 빼면 c가 없어지니까 a 가로에 a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b 가로에 a 더하기 a가 b.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a 더하기 b가 공통이니까 얘는 a 더하기 b의 제곱 가로에 a 가로에 a 더하기 b 더하기 라지 b 이렇게 들어간 거지. 그럼 너네가 봐봐.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봐봐. 같다라고 단정할 수 있어? 없지? 왜? 이거하고 이게 다르니까 일단. 그렇잖아요. A하고 B 분명히 다르다고 했잖아요. 어디 나와 있어? 거기 맨 마지막 줄에 나왔잖아. 단 A, B는 0이 아닌 서로 다른 실수다. 그럼 뭐야? 일단 이거랑 이게 다르다니까. 에이, 순 이것도 같을 수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 결과는 똑같지. 그죠? 이 결과는 확실하게 똑같은데 얘네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르다고 봤어야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F로 표현하는 게 빠를 수도 있고 이렇게 직접 잡는 게 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부탁하는 거야. 뭘 부탁하니? 나머지를 RX라고 제가 일부러 밑에다가 여기다 쓰지 않고 위에다 쓰는 거예요. 은근히 헷갈리기 때문에 여러분 표현상에. 그래서 위에다 쓰고 2차 이하다 이렇게 따로 잡으시고 RX로 위쪽에다 표현해 놓으면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 얘기 드리려고 이 얘기 한번 쭉 길게 써드렸습니다. 좌변과 우변의 다른 이유 설명했습니다. A, B 분명히 다른 실수라고 분명히 전제 조건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안 그러면 같을 수도 있었던 건데. 디귿번이 그래서 아웃된다. 정답은 기억번만 정답이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는 그러면 질문들을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받아서 정리해드리고 마무리하죠. 여러분의 질문을 받을까요? 3개 정도만 마무리할게요. 3개 정도만 마무리할게요. 자, 안 풀렸던 것들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178번. 아, 174번이라고 그랬습니까? 174번. 169번. 161번. 151번. 154번. '자, 그러면 일단은 저거부터 볼까요? 순서대로 봅시다. 174번 때부터 봅시다. 174번의 패턴이 중대부고 문제인데 이거는 어떻게 가시면 되냐면 조금 전에 풀었던 176번과 컨셉이 똑같죠? 175번과 어떤 게 똑같죠? 다항식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fx를 ax n승으로 정리하고 가시면 됩니다. ax n승으로 잡으셔서 대입에서 좌측과 우측 비교하면 a값 나오고 n의 값 나오는 형태로. 다시 한 번만 114번은 소개만 간단하게 할게요. 왜냐면 아까 패턴이 있었으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라고 하는 표현이니까 얘를 이렇게 잡으셔서 우리가 n하고 a를 좌측과 우측에 동시에 비교하는 거. 혹시 계산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 외에는 제가 이따 한 번 더 점검해 볼게요. 일단 이렇게 설명하고 이따 마무리 해볼게요. 풀었던 문제가 하나 있었으니까. 자, 169번 한번 봐볼까? 169번. 자, 맞아. 이것도 어차피 많이 나왔던 패턴이니까 한번 정리해보자. 자, 다항식 fx가 라고 해서 나와 있었던 그 과정 하나만 쭉쭉쭉 볼게요. 자, 하나하나씩 봅시다. 아이고. 자, 169번이군요. 자, fx의 제곱이요. 예, 이렇게 되네요. 자, 그 다음에가 fx가 되고요. 예, 이렇게 완성이 되네. 자, 그럼 이것도 생각해보자. 문제에 보면요, 이 식을 만족한다고 했고 다항식이라고 그랬죠? 이거랑 같은 컨셉입니다. 같은 컨셉이에요. 왜 같은 컨셉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거 그대로 적용해봐봐. 그리고 차수만 찾을게. 그리고 나머지 여러분이 찾아봐. 자, 어떻게 되죠? 여기 좌변의 수식을 그대로 갖다가 집어넣으면 a의 xa가 2n승 점점점으로 갑니다.
우변의 수식은요, 이게 어차피 최고차를 결정할 건데, 그게 뭐냐면 AX의 얘가 M 플러스 얘가 4승으로 끝나면 돼. 갈까요? 다시 한 번만요. 여기 주어진 요과적인 거니까 X 4승과 이거 그대로 들어가면 AX M 플러스 4승 점점점 가요. 그럼 비교하는 순간 N은 4였음을 알았죠. 됐어?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169번에서 fx를 뭐라고 쓰겠다? ax의 4제곱으로 쓰겠다는 거지. 그러면 쌤, 여기서 그럼 쭉 차수를 낮추는 겁니까? 네, 차수를 낮출 수도 있다고 봐요. 쌤, 문자 5개도 너무 불편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불편해요. 그런데 출제자가 차수를 다 짝수차로만 뭔가 변형되도록 만들어놨으니까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 한번 그대로 한번 볼게요. 아이고, 졸려. 깨려고 노력해봐. 이거 어디다가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넣어서, 그죠? f의 x의 제곱 찾으시고요. 이렇게 들어가겠죠? 네,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요거 전개하는 거 있겠죠? 네, 그대로 전개하셔서 찾으세요. 어차피 개수를 그냥 쭉 확인하는 것밖에 달리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찾으시게 되면은요,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그 각각에 해당되는 문자들을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찾으세요. 여기서 그냥 결론 지을게. 똑같은 패턴이라서. 자, 그래서 여기는 이 값을 찾아보면은 fx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 보기차식으로 딱 떨어집니다. 이렇게 확인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서. 자, 저는 이제 154번과 151번인데요. 154번 우리 지난번에 하지 않았습니까? 151번을 했었습니까? 151번 중동고를 하나 했었던 것 같은데, 그죠? 한번 확인해줘봐. 안 풀었었니? 151번하고 154번 문제를? 오케이? 그럼 간단하게 코멘트 달죠 뭐. 특별한 반응 없으면 웬만하면 다 풀어드립니다. 다만 계산 파트인 경우니까 이 두 개는 큰 틀만 저렇게 잡아드렸고요. 자, 그럼 154번 잠깐 얘기할까요? 휘문고 문제죠? 자, 154번 보니까 문자가 몇 개 있었냐면 2개 있었어요. 이렇게 진행이 됩니까? 여기가 2승이군요. 자, 이것을 뭘로 나눴다라고 했었는지 한번 받아보니까 이렇게 나눴네. 이렇게 나눴을 때 몫이 qx, 나머지가 x 이렇게 들어가네. 그러면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야? 여기 a, b 값 여기서 찾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인수 2개니까. 첫 번째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 1 플러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 갖다 집어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2가 들어가서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4인 걸로 확인이 되죠. 자, 두 번째 경우에 x에다가 얼마? 2 갖다 대입하면 16 더하기 4a 더하기 2b 더하기 1이 되는데 2 갖다 대입하면 1이 되면서 4a 더하기가 2b라고 하는 식의 구조가 마이너스 16이 되어서 2a 더하기 b가 막 8이 들어가면 요 식을 통해서 a는 마이너스 4, b는 제로라는 수식을 얻어버려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을 형태에서 뭐 a, b는 금방금방 찾을 수 있었던 상태가 되죠. 자, 그럼 끝난 거 아니야? 왜 끝난 거야? qx라고 하는 걸 뭘로 나누래요? x-3으로 나누래요.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이 나머지를 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요게 제로가 되게 하는 x값을 찾아라는 말과 똑같으니까 q3가 되겠죠? 그럼 끝났죠? 3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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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찾은 거에다가 3, 3, 3 집어넣으면 끝날 거니까. 그쵸? 그냥 단순하게 대입하면 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로 정리가 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얼마죠? 이게 11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를 해라. 정답은 얼마다? 7이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나눠주는 숫자씩 잡고 거기에 제로가 되게 하는 x값 대입하는 건 패턴이 똑같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내용도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시고요. 자, 151번은 이것도 한번 그냥 소개를 하죠. 자, 151번 빠르게 하고 오늘 수업 들어가 봅시다. 자, px를요 이걸로 나눴대요. 그때 몫이 있대요. 근데 나머지가 r이 있대요.
근데 이 식을 뭘로 곱했죠? x의 제곱에 px를 하래요. 그럼 x의 제곱에 이거 걸었겠죠? 이렇게 걸었겠죠? 근데 얘네들을 어떻게 봤으면 좋겠다? x-a제곱으로 나누래요. 어떻게 하면 되죠? 주어를 바꿔주면 되죠. 일단 식을 이렇게 써봤어요. 일단 문제가 어마무시한 게 등장하죠. 왜요? 얘가 2차인데 어떻게 나머지가 2차야? 말이 안 맞지? 뭐 해라 그랬어? 그냥 직접 나눴으면 하라고. 이게 가장 무난하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다가 r을 갖다 때려 봤겠죠? rx의 제곱 마이너스 2a 라지 rx a의 제곱에 r 이렇게 잡아서 뺍니다. 2a 라지 rx 마이너스 a의 제곱에 r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렇다면 요 내용이 어떻게 됐다고요? 방금 전에 x 마이너스 a의 제곱에 r을 갖다가 곱셈한 놈에다가 2a 라지 rx 마이너스 a 제곱 r 이렇게 썼었으니까 이 요소를 x 마이너스 a의 제곱으로 최종수로 딱 묶는 순간 쟤는 x의 제곱에 qx가 이쪽에 있었을 거고 이걸 묶는 순간 플러스 r이 됐을 거고 남는 게 이렇게 되겠지. 자, 이게 몫이겠죠? 에이구, 날라다닌다. 이게 나머지겠죠? 이렇게 결정하시면 끝나는 문제. 지난번에 제가 직접 나눗셈을 직접 해봐라. 문자더라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해드렸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그럼 지난번 수업 리뷰가 좀 됐을까요? 3차든 2차든 나눠주는 숫자는 항상 반드시 식을 잡는 거고 그 식 잡는 과정에서 우리가 보통 나눠주는 숫자가 제로가 되게 하는 것을 항상 집어넣는 건 똑같아요. 어디든 상관없이 똑같았으니까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나머지 정리해서 여러분 틀리시면 답이 없어요. 나중에 가면 더 어려운 문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복소수에서 더 많아요. 2차 함수에서 훨씬 많아요. 난이도 높은 것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여기서는 틀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들어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죠. 자, 어디로 넘기시냐면요. 뒤에 인수분해 쪽으로 좀 넘겨볼까요? 인수분해. 자, 인수분해 편을 우리가 오늘 쭉 진행을 할 건데요. 인수분해는 문항수가 258번 때까지만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내용의 중첩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내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거 최대한 빨리 진도 빼서 소개를 다 드릴 건데 오늘 제가 여러분 가시는 길에 하나씩을 드릴 겁니다. 뭘 드릴 거냐면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작년도 여러분 학교 시험지 제가 있는 건 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돌아오실 때까지 본인 학교 거 전체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풀세트를 풀어갖고 오세요. 어디다가? 노트에다가 꼭 반드시 풀어오세요. 그럼 작년 기출 분석이 조금 될 거고 거기서 다음 시간에는 학교별로 좀 잘 안 됐던 것들에 관한 질문들을 한 번 더 받을 겁니다. 미리. 이해되시겠죠? 작년 시험지 꼭 받아가셔서 제가 원본도 있고 그 다음에 한글본도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있는 쪽을 다 드려볼게요. 원본도 한번 드려보고 한글본 드려볼 테니까 어떤 시험지 형태로 구성되는지 한번 보시고 시험을 한번 보세요. 저 개인적으로 항상 어떻게 느끼냐면 학생들이 제일 망하는 지름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패턴대로 푸는 연습만 하면 진짜 망해요. 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센수학 같은 책이 되게 좋은 책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센수학만 보면 망합니다. 왜 망하죠? 센수학에는 여러분에게 은연중에 알려준 힌트가 있거든요. 뭐가 있을까요? 나머지 정리 안에서 문제를 풀잖아요. 인수분해 안에서 문제를 풀잖아요. 대단한 명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그렇게 보면 개망해요. 왜? 여러분 거기 그게 힌트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 제가 실험을 했거든요. 어떤 실험을 해봤냐면 이런 실험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센수학 자료를 제가 탈탈탈 털어서 어떻게 작업을 하냐면 C단계에 있는 문제 있죠. C단계에 있는 문제 중에서 약간 좀 쉬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C단계에 있는 게 다 어려운 건 아니니까 쉬워 보이는 것들을 끝에다가 제가 뭘 붙이냐면 3점을 붙입니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3점을 붙여서 애들에게 그대로 딱 시험지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풀려봅니다. 애들이 푼다? 왜냐면 4점짜리 제일 높은 난이도라는 걸 애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모의고사 난이도는 2점, 3점, 4점이니까 4점이 제일 어려워요. 3점이라 붙이고 딱 주잖아요. 그리고 애들이 풉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좀 기억에서 잊혀지기를 좀 바란 다음에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시험지를 제가 센수학 원래 디자인되어 있는 거 있죠?
그대로 카피 떠서 그대로 줍니다. 애들 어떨 것 같아요? 못 풉니다. 이게 되게 던져주는 의미가 되게 크지 않는가요? 저는 그거 제가 일부러 학생들한테 의도적으로 속여서 막 그렇게 내보면 애들 진짜 그렇게 굉장히 많이 낚이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센수학의 C단계에 있다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주는 중압감이 있나 봐요, 학생들한테. 뭐 블랙라벨의 뭐 맨 마지막 3스텝 버전 이게 되게 중압감이 있나 봐요. 아, 이거 어렵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는 순간 그 문제가 안 풀리더라고요. 되게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고3들한테도 어떤 데이터를 쓰냐면 모의고사 기출 중에 30번 킬러라고 애들한테 말을 하고 주잖아요. 덜덜덜 떨면서 못 풉니다. 근데 거기다가 30번이라는 흔적을 지우고 배점도 다 지우고 문제에 막 어려운 거 쉬운 거 막 섞여 있는 거 안에다 집어넣고 풀리면 한 100, 예전에는 100명 대상으로 만약에 실험을 했을 때 100명 중에서 한 5명 풀고 나머지 95명이 못 풀었다면 실제로 그렇게 다 흔적을 지우고 풀리면 적어도 한 15명 이상은 풀어요.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 시험지도 엄밀하게 따지면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있는 학교들 중에서 근처에 있는 학교 중에 난이도 있게 되는 학교들이 몇 개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얘기를 들면 경기고도 문제 조금 어렵게 돼요. 때로는 상황 따라 좀 다르지만 반대도 어렵게 될 때가 있고 희문도 어렵게. 그럼 이 세 군데만 얘기해볼까요? 그럼 이 세 군데가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그 학교 시험지라고 알려주고 풀라 그러면 애들 점수가 낮다니까요. 근데 그거 위에 흔적을 희문고를 흔적을 싹 지워요. 그리고 배열도 막 내 마음대로 막 바꿔요. 배점짜리 다 지워놓고 딱 풀리면 일반 야 이거 저기 어디 학교 그냥 좀 쉬운 학교야 라고 그냥 약간의 거짓말을 선의의 거짓말을 하고 풀리잖아요. 정답률도 높아집니다. 제가 이게 몹쓸 그 실험을 정말 많이 아이들에게 해봤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여기 이 책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교재도 마찬가지로 심화 문제라고 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넣어놔서 여러분들이 심화 문제 그러면 와 이러겠지만 물론 난이도가 있겠지만 그런 거에 너무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까? 아니 똑같잖아. 나머지 종류 다 똑같은 내용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아까도 제가 잠깐 뭐 교민이 잠깐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교민이 오늘 좀 일찍 왔거든요. 오늘 저랑 이제 맞춤했던 한 친구가 있는데 자꾸 그 친구가 이제 했던 거를 까먹고 그래서 내가 좀 진지한 얘기를 좀 해줬었거든요. 네 머리는 참 좋은 놈이다. 정확한 표현. 네 대가리 참 좋은 대가리를 갖고 있는데 왜 노력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 너에게 성실성이 더해주는 순간 너 진짜 잘할 놈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한 명 한 명 바라보면 제가 누구누구는 뭐라 얘기할 수 없지만 머리 좋은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본인들은 알아요. 머리 좋은 걸 안다고. 그런데 그거를 알기 때문에 노력을 안 하는 거죠. 난 그게 굉장히 여러분들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게 꼭 수학만 그러겠어요. 국어든 사회든 뭐 영어든 뭐든 다 똑같은 과목에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수업 때 진지하게 임하시고요. 조금 이거 안 풀리면 선생님 좀 다른 풀이는 없을까요? 조금 그런 것도 자꾸 오갔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알겠어요? 이해 안 되시면 자꾸 좀 붙잡고 매달려 보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좀 질문이 좀 더 아직 해결해야 될 게 많이 남으신 분들은 일단 10시쯤에 원래 이제 10시 넘어가면 이제 학원 뭐 법에 걸리긴 하지만 여기까지 잘 올라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남으셔서 하실 분들은 한 30분 정도 더 하시다 가셔도 돼요. 질문 충분히 다 받아드리고 보내드릴 거니까.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막 끝나서만 집에 또 도망가려고 하지 마시고 좀 그렇게도 해서라도 좀 질문들 좀 밀린 거 잘 처리하고 가세요. 충분히 도와드릴게요. 자, 이제 잠 좀 깨셨어요? 잠 좀 깨셨어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인수분해 65쪽에다 한번 써보고 갈까? 65쪽에다가 한번 써보고 갈까? 자, 포인트만 잡을게요.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포인트만 잡고 말씀을 드릴게. 이렇게 가보자. 잘 들어. 자, 인수분해에서 여러분이 핵심적으로 가야 되는 첫 번째 뭐야? 공통인수. 자, 두 번째가 뭐야? 치환. 세 번째가 뭐야? 내림차순 정렬. 네 번째가 뭐야? 보기차식. 그리고 마지막 대칭식. 이 5개 버전이 우리가 고등교과등에 제일 중요하게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이랑 수업을 할 때 이 패턴대로 한번 쭉 찾아가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대칭식은 내림차순 정렬안의 범위 안에 들어가긴 합니다만 이런 거 있잖아. 대칭식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다 정리해봤더니 뭐 이런 거 있잖아. x-y 뭐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x 자리에 y 자리 대신에 x, 뭐 z 자리 대신에 y 뭐 이렇게 집어넣어도 시계는 변함없이 똑같다는 거. 이런 것들이 틀이 좀 정해진 게 있어서 이것도 좀 소개를 좀 드릴 거니까 일단 여러분들 머릿속에다가 공통인수를 묶어내는 거, 치환하는 거, 내림차수 정리, 뭐 물론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보기차식에 관한 어떤 인수분해 과정들이 있을 거고 마지막 대칭식까지. 물론 중간중간 이런 것들은 겹쳐요. 이렇게 겹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거 상관없이 한번 소개를 좀 드려볼 테니까 이런 맥락하에서 여러분들 오늘 같이 한번 익숙하게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렇게 넘어가서 인수정리부터 한번 좀 차근차근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 192번 문제가 우리 지난번에 한번 풀었던 기억이 납니다. 맞죠? 이거 제가 직접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있고 식을 이렇게 잡아보는 것도 있고 그래서 192번을 생략을 하고요. 제가 194번 중상고로 하나 시작을 해볼게요. 194번 중상고로 한번 시작해볼게요. 자, 194번 문제를 쳐다보시게 되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그 내용이 없는데 제가 뭘 얘기했죠? 인수정리에 관한 조립제법, 조립제법을 한번 신경 써봐라 이런 뜻인데 문제 한번 잠깐 봐볼까요? 자, 어떻게 돼 있었는지 확인해 보니까 얘가 2x의 4제곱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7x의 세제곱 얘가 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7x 얘가 마이너스 3 쌤 상방방정식 아닙니까? 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요 개수가 그죠? 대칭처럼 돼 있지는 않죠? 조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봐봐라. 얘들아, 니네가 이런 문제를 접근할 때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게 뭐냐? 3차 이상은 조립제법을 쓰는데 어떻게 하죠? 플러스 마이너스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의 약수분의 3의 약수라고 하는 형태 부호를 다 뗀 거죠. 그래서 맨 앞쪽에는 최고차항과 맨 마지막 상수항의 약수의 비율점에 대해서 가져가시는데 우리가 연습을 할 때 주로 여기 대가리가 1인 경우를 하도 많이 만나다 보니까 학생들이 맨날 맨 마지막 것만 갖다가 보시는 경우가 좀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학교들은요 비율점에 대해서 물어볼 때도 굉장히 많아요. 그걸 여러분이 지금부터 같이 한번 보자라는 건데요. 일단 수민아 여기 좀 봐볼까? 자, 우리가 여기 x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으면 0이 될 것인가를 찾아봐야 되겠죠? 쉽게 보이는 것 같아요. 주세요. 얼마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주어진 형태를 계산 실수 없이 진행을 해본다라고 하면 얘가 1이 들어갈 거고요. 떨어지고 마이너스 5 얘가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4 얘가 3이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되죠.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느냐 이걸 따로 씁니다. 어떻게 쓰죠?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가 3입니다. 또 인수분해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현우야, 현우가 계산이 좀 빠르니까 한번 도와주실래? 얼마 집어넣으면? 3이요? 3을 한번 집어넣어볼까 그러면? 그걸 저는 여기다가 3을 여기다 바로 때려볼게요. 자, 3이 6 그하고 얘가 1이 되면 얘가 3이 되고 마이너스 1 되고 얘가 마이너스 3 되고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럼 남는 게 또 뭐죠? 2x의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 또 들어가죠. 여기는 어차피 여러분 3개짜리는 크로스가 가능하니까 이렇게 들어갔더니 얘는 얼마가 진행이 되느냐라고 봤더니 얘가 마이너스 1 들어갔더니 얘가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서 최종적인 식은 x-1 얘가 x-가 3 얘가 x 더하기가 3 얘가 1이겠구나. 얘가 2x 더하기 a까지 이렇게 가. 여기에도 비율이 있죠. 2분의 1이라고 하는 비율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것만 좀 조심하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정수로만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거기 문제 답 한번 찾아보자. 194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인수가 아닌 거 찾으래요. 인수 아닌 거 찾으시래요. 몇 번? 3번에 답이 있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립제법은 우리가 어차피 3차 이상의 수식은 100% 써요. 근데 그걸 다른 말로 이제 우리가 인수정리라고 얘기했던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눈여겨보셔서 보는데 부탁인 건 뭐다? 이 악수에 관한 형태에서 분모가 1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도 눈여겨보셔라. 2분의 1인 경우도 얼마나 있을 수 있어요? 하다 보면 안 되는 게 있어서 하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이게 지금 194번인데 194번 중상고는 간단하게 이 정도 수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자, 그럼 여러분에게 하나 부탁할까요? 196번에 3번 문제 하나 있을 겁니다. 196쪽에 3번. 한번 지금부터 풀어보시겠어요?
196번에 3번만 개포고등학교 서술형 문제였는데 3번 하나만 풀어볼까? 찾아봐. 196번에 3번 한번 찾아봐봐. 제가 왜 그걸 찾으라고 하는지 한번 보시면 알 겁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196번에 3번 개포고등학교 문제 한번 좀 봐주십시오. 자, 196번에 왜 제가 3번을 풀어보라고 했을까? 걔가요, 맨 앞에 최고차가 1이 아니거든요? 6이잖아요, 그죠?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면 그 인수라고 하는 과정, 우리 조립식에서 인수라는 그 1차식이요, 두 가지 형태가 분수로 나오죠. 하나는 2분의 1 집어넣으면 0이 나오고요. 한 번은 3분의 1을 집어넣으면 0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인수분해 그렇게 하시면 정답은 어떻게 되느냐? 2x-1, 그 다음에 3x-1, 그리고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 건 내가 아까 했잖아요. 개포고등학교가 문제를 좀 약간 그렇게 좀 특이하게 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학교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조금 더 이렇게 밀접하게 보시라고. 그러니까 여기처럼 야 이렇게 가는 거 어렵지 않게 보이는데요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막상 시험장에서 이렇게 만나면 여러분 굉장히 당황한다고. 그럼 어떻게 순서를 정하면 좋을까? 일단 정수대로 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정수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고, 그게 안 되면 특히 대가리가 숫자가 1이 아닌 경우가 있으면 반드시 분수꼴도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어떤 순서를 정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올 거고,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그렇게 막 이상하게 꼬한 문제는 잘 안 내더라고요. 아무튼 그래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한번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특이한 구조,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던 뭐 치환, 내림차순 정렬, 보기차식, 이거에 관한 인수분해를 제가 지금부터 한 4문제 정도 연달아 좀 풀이해드리면서 소개를 하는데, 이 대칭식의 구조는 참고로 여기처럼 잘 나와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대칭식 구조는 제가 따로 몇 개를 더 추가해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봐볼까요? 자, 197번 문제가 있어요. 197번 문제부터 한번 볼까요? 경기고등학교 문제입니다. 자, 197번 문제를 풀기 전에, 197번을 풀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복소수의 성질이 하나 있죠. 우리 다음 시간 복소수 나가는데 뭐가 있죠? 루트의 x에다가 루트의 y를 갖다가 곱셈을 하자. 그랬더니 마이너스가 발생을 한다. 루트는 하나로 합쳐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루트 x를 루트 y로 나눴더니 이게 합쳐지면서 얘가 이렇게 된다 라고 했을 때 이 안에 숨겨져 있는 범위를 찾으셔야죠. 첫 번째, 이거 어떻게 찾죠? x가 음수다, y도 음수다. 둘 다 음수면 곱하면 마이너스가 발생하죠. 조심할 거는 원래 이 마이너스가 두드러지게 만들려면 음수가 맞는데요, 등호가 되는 거는 양쪽에 등호가 들어가 있으셔도 제로가 돼요. 그래서 보통 저기는 0까지 포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문제에서 이게 좀 헷갈리니까 x, y는 0이 아니다 라고 하는 조건을 붙이면 지우시면 돼요.
그러면 쌤 얘는 어떻게 됐죠? 루트를 나눗셈으로 진행했었는데 이건 어떻게 될까요? 위에가 양수고 다시 분자가 양수고 분모가 음수여야 되는데 이 경우도 분자에는 등호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결정하시면 끝나요. 자, 그럼 197번 문제 한번 봐볼까요? 자, 거기 봤더니 뭐 복소수 같이 섞여 있어서 이런 팁을 드린 건데요. 어떻게 돼 있죠? x 더하기 y 더하기 3에다가 얼마가 더해지냐면 이렇게 더해지면서 여기가 얼마다? 얘가 i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참고로 이때 전제가 x, y는 실수라는 전제를 깔았기 때문에 복소수 상등에 따라서 x 더하기 y 더하기 3은 제로가 되고 x, y는 1이 되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렇구나. 그럼 결과적으로 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3이었던 거고 x 곱하기 y는 1이 됐던 거구나. 여기까지 일단 확인하시면 되죠. 자,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릴까요? 이게 나중에 2차식에 또 나오는데요. 요 xy가 곱해서 1 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시면요. 양수 곱하기 양수도 1이 될 수 있고요. 음수 곱하기 음수도 1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냥 숫자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것을 갖고 있는 부호도 되게 중요해서 이렇게 되는데 얘들아 두 개가 더해서 음수가 될 수 있는 거는 얘는 해당 사항이 있고 얘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네, 왜냐면 양수 더하기 양수가 어떻게 마이너스가 나오겠니? 이런 것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 식에서 x가 음수, y가 음수였구나라는 사실도 알 수 있었던 거죠. 알아두시면 2차원 예식에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럼 거기 나와 있었던 1번 봐보실래요? 자, 루트의 x분의 y하고요. 루트의 y분의 x자. 그차. 요거잖아요. 자, x가 음수, y가 음수인 거 알았으면 요것은 당연히 부호가 양수고요. 요것도 부호가 양수잖아요. 안에 있는 내용들이. 그럼 뭐야? 지각상에 아무것도 없는 거지. 왜냐면 이거 알았으니까. 그러면 이 상황에서 뭐를 계산해라? 이거의 값을 계산해라. 근데 여러분 이거 계산할 수 있나요? 못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제곱을 하신 상태에서 다시금 루트를 씌워주면 되죠. 네, 그러면 이제 이 안에 있는 식은 어떻게 되죠? 뭐 양수의 제곱을 하면 어차피 얘는 x분의 y가 나올 거고요. 곱해서 2배를 하더라도 어때요? 제가 다 양수인 게 확인이 됐으니까 이거 양수인 거 확인됐으니까 이렇게 갈 것이고 맨 마지막은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계산은 요거 약분되면서 얘가 2가 될 것 같고요. 여기와 여기를 써보니까 x분의 y, 얘가 y분의 x까지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 참고로 마이너스 발생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xy분의 y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얘가 2인데요. 이게 뭐더라? xy분의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그냥 쓰자. xy분의 x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2xy 더하기 이게 더 편할 것 같아서. 자, 그럼 저기 왼쪽의 위치를 확인해 보시니까 루트의 x 더하기 y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그래서 제곱하니까 이거 얼마가 되고 9가 되고요. 여기가 2가 되고요. 여기가 1이 되고요. 여기가 플러스 2가 되니까 이 계산 결과 얼마가 된다? 루트의 9가 된다. 이게 확인되죠? 정답은 그래서 얼마죠? 3이다. 이렇게 하면 되죠. 뭐 특별하게 뭐 이걸 써드리긴 했습니다만 그죠? 최종적으로 어차피 물어보는 게 뿔뿔이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1번 정답은 3이 된다.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루트를 제곱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양수니까 부담 없이 막 가시면 돼요. 우리가 원래 알던 대로. 근데 가끔 가다가 문제가 된다. 이렇게. 둘 다 음수인 경우에 이렇게 곱할 때는 반드시 마이너스가 생긴다. 요거까지만 조심하면 되겠죠. 자, 이제 2번 가볼까요? 원래 2번 하려고 한 건데요. 자, 2번 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죠? 식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x의 4제곱.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가 7, x의 제곱, y의 제곱. 플러스 y의 4제곱을 정리하셔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게 어떤 거죠? 저기 아까 대칭식은 빼놨으니까 어떤 거죠? 바로 보기차식에 관한 이야기 혹은 치환에 관한 이야기로 접근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걸 보기차식으로 바라본다면 보기차식 해법은 두 가지 형태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뭐야? 이 식이 먼저 x의 제곱을 a로
y의 제곱을 b로 치환하신 후 그 다음에 인수분해가 가능한 건지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무슨 소리냐? 얘가 a의 제곱 마이너스 7ab 플러스 얘가 b의 제곱이 인수분해가 될지를 한번 생각해 봐봐. 인수분해 가능하니? 아니, 불가능해.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거 인수분해 되잖아요. 맞아, 인수분해는 돼요. 우리가 말하는 보통 인수분해는 어떤 거죠? 정수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 되는 걸 많이 물어보니까 이 경우는 안 되는 거다라고 보통 얘기를 한 거죠. 그럼 두 번째, 인수분해 안 되면 그럼 어떻게 하죠? 치환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죠? 제가 혹시 이런 표현 기억하세요? 꾸겨 넣는다. 꾸겨 넣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한다. 최고차에 해당되는 x의 4제곱을 이 안쪽에 꾸겨 넣으면 x의 제곱으로 들어간다. 그럼 얘가 제곱에 제곱하면 4제곱 되니까 꾸겨 넣는다. 4제곱을 덩치를 줄여서 x제곱으로. y의 4제곱도 덩치를 줄이면 y의 제곱으로 들어가는데 문제가 있다. 앞에 놈을 플러스로 고정하는 순간 얘는 플러스가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가 되기도 한다라고 얘기했을 거야. 그죠? 왜? 마이너스 y제곱을 제곱해도 y 4제곱이고요. 플러스 y제곱을 제곱해도 y 4제곱이었을 거니까. 그러면 판단을 해보는 거죠. 자, 이걸 플러스로 선택하는 순간 x의 4제곱, 2의 x제곱, y제곱이 만들어지는데 그럼 이게 가려면 뒤쪽에 뭐가 붙어야 돼? 마이너스 9x의 제곱, y제곱.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이게 설령 마이너스가 진행이 되는 거라고 한다면 뒤쪽에는 이런 수식에 따라 붙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확실한 것은 뭐라 그랬냐면 이거를 예쁘게 계산하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가면 좀 불편하니까 완전 제곱수를 일반적으로 찾고 대가리의 마이너스를 찾는 거죠. 그럼 얘가 훨씬 더 꼴이 예뻐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아래에 있는 식을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뭘 선택하고 플러스를 선택을 하고 뒤쪽에 있는 식은 9x제곱 y제곱을 3xy의 전체제곱으로 써봤던 거예요. 그치? 그러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 뭐 해줘? 한 번은 덧셈 해주고 한 번은 빼주면 되겠지.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얘를 곱셈공식 변형에 따라서 야, 이거 아까 우리 계산했네. 어딨죠?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미 여기 있었죠? 이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잖아요. 그게 얼마죠? 7이요. 이거 7로 봅시다. 그럼 얘가 7 플러스 3으로 보시면 되고요. 얘는 7 마이너스 3으로 보면 되다 보니까 이 정답이 얼마다? 40이다. 이렇게 결정하면 되겠다. 위아래가 어차피 다 나와 있었으니까. 그래서 얘는 보기차식의 인수분해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치환해서 인수분해 되면 하고 안 되면 구겨넣고 그렇게 작업들을 해보시면 어떻겠냐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요소를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릴 테니까 한번 좀 먼저 풀어봐 주시겠어요? 202번 보인고, 204번 서초고, 202번 보인고, 204번 서초고, 그리고 하나 더 212번 언남고. 자, 202, 204, 212까지. 시간 한 6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자. 보기차식이야. 시간 남으면 교과서 파일 봐. 교과서 파일. 보인고, 서초고, 원담고.
순서대로 한번 풀어줘. 202, 204, 212번. 네, 다 풀어주면 빈 자리에 보면 보기 차식 겁나 많아요. 물티슈. (202번) (204번) (212번인데) 안 풀리면 넘어가 유형을 잘 눈에 안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마무리 해볼까요? 자, 202번 하나만 잠깐 봐보자. 너네가 보통 보기 차식 그러면 눈에 있긴 한데 요게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참고로 이거 여러분들 지금 거기처럼 객관식 줬으니까 여러분 되게 쉽게 찾을 수 있겠지만 이거 중간식 주잖아요? 당황하십니다. 자, 이거 뭐죠? 가운데 항이 없는 거죠? 그럴 땐 어떻게 하면 되죠? 구겨 넣는 작업만 정확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x의 제곱이고 참고로 324라고 하는 것은 뭐의 제곱일지 대략 계산을 하고 있으셔야 되죠. 그죠? 이게 18의 제곱인가요? 18의 제곱? 오케이. 그래서 제가 18의 y의 제곱인데 플러스가 되는 순간 얘는 마이너스 36의 x의 제곱 y 제곱. 요것만 딱 눈에 들어오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과정이 2개짜리더라도 우리는 쟤네들을 보기차식에 관한 인수분해로 정리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가서 한 번 덧셈 해주고요. 제가 내림차순 정렬해서 써준 거야. 원래는 뒤에다 써주는데 덧셈을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찾으시면 202번이 약간 처음에 약간 느낌이 쎄할 수 있어서 한번 요거 소개하고요. 자, 그 다음에 198번 문제 하나 잠깐 봐볼까요? 198번 문제. 여기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자, 거기 봤더니 그 단어 한번 밑줄 쳐볼래? 라지 n이 두 개의 약수를 갖는 단수다. 밑줄 쳐봐. 라지 n이 두 개의 약수를 갖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라지 n이 약수가 두 개래. 뭐야? 어떤 수야? 성현아, 우리가 어떤 자연수가 약수가 두 개래. 뭐야? 소수. 소수 찾으라는 얘기야.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 n의 4제곱. 그죠? n의 4제곱. 198번 케이스. n의 4제곱 마이너스가 16n제곱. 더하기 얘가 100이란 말. 이게 라지 n인 거고. 이걸 인수분해 하라는 건데 느낌이 딱 보기차식이잖아. 4승, 2승, 빵승이니까. 그럼 어떻게? 꾸겨 넣어. 이렇게 집어넣겠죠.
자, 여기를 덧셈을 주는 순간 얘가 20n 제곱이 발생하니까 얘가 마이너스 36n의 제곱을 하게 되면 요게 딱 떨어져. 아싸. 이게 뭐야? n의 제곱. 자, 한 번에 그냥 바로 갈게요. 6n 더하기가 10하고요. n의 제곱 더하기 6n 마이너스 가 10하고요. 이렇게 가겠죠. 이상하게 잡았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n 플러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뭘 눈치채야 돼? 여기까지 인수분해 했다 치자. 그 다음에 해석이 뭐야? 야, 소수가 된대. 이거겠죠. 이게 1이겠죠. 줄 중에 작은 숫자 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겠냐? 아니, 왜냐면 이게 약수가 두 개란 얘기는 1 곱하기 무엇으로 자기 자신으로 가야지. 그래서 우리가 n의 제곱 마이너스 6n 더하기 10이 1이 되는 형태, 이게 n 마이너스 3의 제곱은 제로가 되는 상태다 보니까 결국에 n은 얼마인다? 3이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맨 마지막 해석이 중요한 패턴이었다. 왜 저 뒤에 결과가 1이 됐어야 될까? 이것도 보기 차식에서 한번 눈치를 채시면 쉽게 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소수라는 단어에는 항상 이 1이 숨겨져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조심해서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랑 이제 순환하는 구조들을 좀 잠깐 한번 봐드릴 텐데요. 그게 214번에 관한 이야기와 215번에 관한 이야기, 이 두 가지로 한번 잠깐 소개를 좀 드려보도록 할까 합니다. 하나는 영동고등학교, 하나는 은광여고인데, 일단 214번은 제가 예전에도 똑같이 풀이했었는데요. 오늘도 비슷하게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동고등학교 문제인데, 일단 거기를 잘 봐보시면 얘가 몇 번이야? 214번인가? 네, 214번. 서로 다른 세 실수 A, B, C에 대하여 라고 요청이 들어갔고요. B-C, 네, C-A. 그 다음에 위의 식은 A-B의 제곱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자, C-A, A-B. 네,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죠. 그리고 얘가 B-C의 제곱, 여기 C-A의 제곱.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A-B, B-C 이렇게 되죠. 자, 어떻게 풀어야 돼? 일단 여러분 이거 쌤 분모가 통분되지 않았으니까 통분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풀지 않습니다. 어떻게 풀죠? 일단 문자가 복잡하잖아요. 네, 이렇게 가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 나지로 쓴 거, 나지로. 자, 그러면 요 식은 어떻게 되죠? BC분의 A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죠? CA의 얘가 B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죠? AB의 얘가 C의 제곱이 들어가는, 요렇게 가는 게 훨씬 더 깔끔해요. 그래서 시험은 적절한 상황에 따라서 도구로 굉장히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그럼 어떻게 될까요? A의 3승 더하기 얘가 B 3승 더하기 C 3승 이렇게 되는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공식은 하나밖에 없어야 되죠. 그쵸? 이거 뭐가 떠올라야 돼? 쌤, 여기다가 제가 마이너스 3ABC를 때렸더니 이거 때려봤더니 이거 어떻게 됐었어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죠?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 다음에 A의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AB BC C. 이 공식이 안 떠오르면 우리 공부 헛한 거죠. 와, 그렇구나. 쌤, 그러면 여기가 참고로 스몰이었고요. 이거 한번 다 더해봐. 이거 다 더해봐. 그럼 얘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나오는데 그게 얼마니? 제로야. 그러니까 이게 제로인 거지. 이게 제로가 돼버리는 거지. 그렇다면 이 결과는 누구랑 똑같아? 이 결과랑 똑같죠. 그쵸? 요게 제로라고 하는 것이 됐으니까 그렇다면 이 식은 A, B, C분의 요 수식이 얘가 제로이다 보니까 얘가 넘기면 3A, B, C랑 똑같다 보니까 이 답이 얼마다? 3이다.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는 치환을 해서 보통 많이 풀어줍니다. 그래야 모양이 좀 서고요. 삼승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은 공식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공식 던지셔서 보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이게 지금 순환 구조인데 대칭식이라는 표현을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순환 구조라고 하는 형태에서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게 자, 두 번째 방식입니다.
뭘 묻고 있죠? 비율을 묻고 있죠. A 대신 B를, B 대신에 C를, C 대신에 A를 집어넣어도 상관없는 저 수식에다가 물어봤더니 비율을 물었어요. 비율을 물었다고요. 비율을. 무엇분의 무엇이라는 비율의 덧셈이지만 아무튼 결국엔 비율을 물었다고요. 그때 제가 어떤 얘기를 했더라? 이런 얘기 하지 않았니?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얘는 항상 값이 똑같다 그랬을 거예요. 혜나 마음에 드는 숫자 아무거나 골라봐. 같은 수는 안 되고 3 6 7 동구 1, 2, 3 뭐 편하신 대로. 자 그럼 일단 한번 해보자. 3, 6, 7로 가면 3에서 6을 갖다 빼면 얼마가 되니? -3. 그 다음에 뒤에 6에서 7을 갖다 빼면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C에서 A 갖다 빼면 얼마가 되니? 얘가 4. 그걸 여기에다가 그대로, 물론 시원한 구조를 쓰는 건 아니고요. 저기 나와 있으니까 쓴 건데.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첫 번째 수식은 BC분의 A제곱이니까 BC 마이너스 1 곱하기 4분의 얘가 마이너스 얘가 3의 제곱 플러스 두 번째 CA라고 했었으니까 CA의 결과는 4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얘가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맨 마지막의 결과가 뭐였어? 마이너스 3 곱하기 얘가 마이너스 1분의 4의 제곱. 자 여기 계산해보니까 마이너스 얘가 4분의 9가 되고요. 여기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얘가 12분의 1이 되는 것 같고요. 얘는 얼마가 되죠? 3분의 얘가 16이 되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자 통분합니다. 얼마로? 11로요. 그럼 3을 갖다가 분모에 곱할 거니까 여기다가 -3을 갖다 곱하면 마이너스 27로 정리하면 끝날 것 같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 플러스 얘가 48 이렇게 들어가겠죠. 맞나요? 4를 갖다 곱하니까 48. 이렇게 지금 현재 들어가고 나머지 과정 똑같이 진행이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요거 갖다 빼면 이게 얼마가 나오죠? 21. 얘가 20? 숫자가 안 맞네? 64. 어디죠? 뭘 잘못 썼네? 16에다 16에다가 4를 갖다 64군요. 그래 미쳤구나. 네,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얘가 28을 갖다 빼면 28을 갖다 빼면 얼마? 12분의 얘가 36 들어가서 3이 딱 떨어지죠. 편하신 대로. 비율일 때는 이렇게 가요. 근데 이건 원칙적으로 서술 과정에 쓰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뭐랄까 검상 과정을 할 때. 처음에는 원래 이게 더 훨씬 더 효율적이고 교과 과정에 가르치는 인수분해 과정에 가르치는 방식이니까. 그래서 치환해서 통분하시고 이 과정 보셔라 라는 뜻인 게 목적이니까 이렇게 가시는데 비율을 물어봤을 때는 간단하게 문자가 순환할 때 그러니까 A 대신 B, B 대신 C, C 대신 A를 집어넣어도 바꿔도 시계가 변함이 없다면 그때 비율을 물어봤으면 임의적인 숫자를 집어넣어줘도 된다. 단 전제하는 건 같지 않다라는 표현이 있었으니까 서로 다른이란 말이 있었으니까 중복되지만 않게 식을 쓰시면 될 거예요. 뭐 1, 2, 3 해도 되고 2, 4, 6 해도 되고 편하신 대로. 이렇게 가시면 그 상황에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거기 214번을 처리를 해드린 거고요. 자 이제 215번 은광여고 거 하나 더 볼게요. 자 거기 문제 봐보시면 이것도 좀 독특하잖아요. 이것도 좀 독특한데 이건 뭐냐? 내림차순 정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은광여고 거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결석하신 분이 은광여고인데 한번 봅시다. 자 어떤 거죠? A의 3승에 B-예요. 그렇구나. B 3승에 C-예요. 그렇구나. C 3승에 A-가 B예요. 그리고 얘가 78이래요. 그죠? 이랬을 때 이렇게 성립하는 ABC를 구하라 그러면 솔직히 어떤 분들 이거 감으로 때립니다. 진짜로 감 때리면 이게 답이 나오는 케이스가 은근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저 3승 때문에. 숫자 3승은 독특한 성질을 갖고 있잖아요. 1의 3승, 2의 3승, 3의 3승, 5의 4의 3승 정도. 5의 3승 정도까지 가면 125. 이 사람은 숫자가 보통 A, B, C가 1, 2, 3, 4, 5에서 왔다 갔다 움직일 가능성이 커요. 안 그럴 수 있잖아요. 숫자가 더 커졌다가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인 형태의 아이디어가 그래요. 78이라는 숫자의 근거에서 보시면 자 아무튼 그렇게 찝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 뭐 어떻게 해야 돼? 내림차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내림차순 정리는 기본적으로 문자가 차수가 가장 낮은 걸 기준으로 가는데 A도 3승, B도 3승, C도 3승이라면 없어요. 자, 그럼 보세요. 이제부터 이게 뭐가 독특한가를 보셔야 돼요. 그냥 막 찍으면 되겠지만 그렇게 찍으면 안 되는 거니까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하는데 제가 계속 누차 말씀드리는 게 뭐가 있어요. 저는 골격을 먼저 잡아요. A 3승꼴이 있니? 그럼 A제곱이 없어. 그럼 얘는 A꼴이 하나 있겠고 없는 게 있겠지. 이렇게 한번 골격을 잡고 시작을 할게요. 다시 말하면 절대 저거 전개하지 말라고. 왜? 전개하는 순간 다시금 우리 뭐 해줘야 돼? 다시금 전개하면 또다시 또 그걸 합쳐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기니까 그렇게 가지 마. A 3승 앞쪽에다 써줘. 왜? 그래야 이게 개수 느낌이 딱 떨어지거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야? A가 어디 있었니? 이쪽하고 이쪽에 있었거든요. 그럼 순서대로 써보니까 C 3승 마이너스 A가 B의 3승 A가 진행이 되죠. 자, 맨 마지막 뭐 남았습니까? B 세제곱 C하고 C 세제곱 B. 여기가 마이너스 걸리구나. 마이너스가 BC의 세제곱. 이렇게 걸리는 게 확인이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되죠? 쌤, 아까 가장 기본이 공통인수라고 했는데 실제로 얘네들은 공통인수를 다 갖고 있어요. 그죠? B-C라는 공통인수를 갖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면 우리 이 식을 이렇게 한번 일단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A의 3승. 여기 B-C를 만들려면 마이너스를 먼저 끄집어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쓸까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뭘로 묶을까요? B제곱 C로 묶을까요? BC로 묶을까? BC로 묶었더니 얘가 B제곱 마이너스가 C제곱. 이렇게 한번 쓰여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한 번 더 인수분해. 자, 여기도 한 번 더 인수분해. 그런 상태에서 뭐 해줘? B-C로 묶어줘. 자, 그럼 앞쪽에는 A 3승이 남았죠? 그 다음에 여기 뒤에는 B제곱 플러스 BC 플러스 C제곱에 A가 하나 남았죠? 그 다음에 여기가 뭐 남았죠? BC 가로에 얘가 B 플러스 C 이렇게 하나 남았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오면 학생들이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자. 이제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왜 문제가 생기느냐? 쌤 이걸 뽑아내긴 했는데요. 이게 그 다음에 인수분해가 될 거라고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팍! 이제 주는 거야. 팍 주는 거지. 방법은 두 가지. 첫 번째, 조립제법을 생각을 하십니다. 에? 조립제법이요? 여기다가 뭐 B를 집어넣거나 뭐 이렇게 하면 없어지지 않을까? C를 집어넣으면 없어지지 않을까를 생각해보는 거야. 저 왜 하필은 BC예요? 곱셈되어 있으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원래는 조립제법 하시는 게 가장 쉽게 갈 수 있어요. 실제로 한번 여러분 여기다 B를 한번 집어넣어볼까? A 대신에 B를 한번 집어넣어볼까? 얘가 B3승일까? A 대신 B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B3승, 마이너스 B제곱 C, 마이너스 BC의 제곱. 여기 전개하면 B제곱 C 플러스 BC의 제곱이 되면서 어떻게 되니? 요거랑 요게 사라지고 요거랑 요게 사라지고 이게 사라진다는 거 확인이 되죠. 조립제법이 돼요. 에이 쌤 저 솔직히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랬을 때 방법을 소개해야죠. 그때 방법이 뭐야? 그때 방법이 뭘까? 이거를 조립제법으로 가는 것까지가 야 느낌이 좀 어려운데 라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차수가 낮은 걸로 다시 내림 차수를 또 시도합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죠? A는 어차피 3승이잖아. 끝! 그러면 여기서 딱 봐보니까 B도 제곱이고 C도 제곱이야. 그럼 B나 C 쪽으로 문자를 변환하는 걸 제가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조립제법이 혹시 힘드시다면. 알겠죠? 자 그럼 가볼게요. 그럼 여기서는 뭐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B제곱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B제곱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내가 이렇게 골격을 먼저 만들고 시작을 할게요. 조립제법이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하는 겁니다. 조립제법 보이면 그냥 하세요. 쌤, B제곱 앞에는요 여기가 있어요. 이게 마이너스 A가 있어요. 맞아요. B제곱 앞에는요 여기가 플러스 A가 C가 있어요. 그러네. 됐니? 자, 그 다음에 B라는 놈 앞에는 누가 있냐면 여기 있어요. 그럼 얘가 뭐죠? 마이너스 일단 CA가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는요 B라고 하는 앞에 C제곱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하나가 있네요. 됐습니까? 이제 나머지 없는 거 뭐 남았어요? 이거 A 3승 남았죠. 여기 앞쪽에 A 3승 남았고 그 다음에 B에 관한 형태는 다 썼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A C제곱 하나 남았고 나머지는 다 썼네요.
됐죠? 쌤 그러면 느낌상 C-A 뭐 이렇게 묶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C-A로 묶어볼까? 여기 B제곱을 한번 써주고 B제곱 써주고 자 여기를 C로 한번 묶어봤더니 얘가 또 C-A가 B가 되어있고 쌤 여기는요 조금 조심스러운데 마이너스 얘가 뭐로 묶어요? A로 묶어주게 되면은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가는 게 확인이 되죠. 자 그렇다면 이 과정을 C 플러스 A 얘가 또 C-A 이렇게 써버린다면 C-A로 묶었어. 그럼 여기는 B제곱이 남았어. 그럼 여기는 CB가 남았어. 그 다음에 여기는 C-A가 나갔으니까 이거랑 이게 남았어.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얘가 C 플러스 A까지. 그 다음에 얘가 인수분해가 돼. 어떻게? 1, 1에다가 마이너스 A에다가 C 플러스 A 이렇게 크로스 가죠. 그러니까 뭐야? 조립제법이 눈에 보이면 그냥 하라는 얘기죠. 너무 복잡하게 가니까. 알겠죠? 조립제법 보이시면 조립제법을 가셔야 돼. 준서야 조금 힘내. 그 상황이 아니시면 이 문제가 상당히 여러분한테 어렵게 느껴진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써볼게요. B-C 라고 썼죠? B-C 그리고 요거 아까 정리했던 것 중에 C-A가 있었죠? 그 다음에 요거가 있죠? 이게 B 더하기 얘가 C 더하기 A가 있었죠? 그 다음에 요거가 있죠? 얘가 B-A까지. 요게 얼마다? 78이다. 요거 푸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야 그러면 여기 숫자들 중에 가장 큰 놈이 이거 아니겠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제일 크지 않겠냐? 당연한 거지 그치? 그러면 이 78이라는 숫자를 쪼개보면 얘는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얘가 2가 하면 39니까 3 곱하기 얘가 13일 거예요. 확실한 건 뭐예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제일 큰 놈일 것이다. 얼마? 13으로 들어갈 거죠. 물론 이제 뭐 마이너스 13 뭐 이렇게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건 고려해 보시면 안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거기 보면 분명히 자연수라고 조건을 붙여놨기 때문에 13으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결정하시면 되더라. 이런 얘기로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생각보다 편하실 거예요. 내림차수 정렬이 만만합니까? 아니요. 절대 만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시다 보면 실수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처음에 이렇게 구조를 만들고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문자도 가급적 A, B, B, C, C, A 순서에 유난의 순을 맞춰주고요. 그렇게 하면 실수가 적어지니까 저 실수 진짜 많이 해요. 제가 여러분이랑 나이 때 비슷했을 때 대가리만 믿고 쌤이 암산 실력이 진짜 뛰어났거든요. 진짜 농담으로 얘기하면 암산을 정말 잘했어. 뭐 이런 거 있잖아. 324 곱하기 789 그러면 한 4초 안에 그게 답이 나왔어요. 그걸 연습을 했었어 어렸을 때. 그래서 이게 막 머릿속에 막 떠오르니까 계산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시험을 봤습니다. 어땠을 것 같아요? 실수로 진짜 어마무시한 걸 많이 틀리니까 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때부터 연필을 잡고 연필로 막 풀기 시작합니다. 내 습관인지라 시간이 없으면 자꾸 대가리로 풀어요. 제 친구 중에 장우진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시립대 수학과 나와서 한국 교원대 다시 들어가서 지금 중학교 수학쌤 하고 있는 애가 하나 있어요. 여자아이인데 이 녀석이 자꾸 술만 먹으면 친구들끼리 만나서 술만 먹으면 9구단을 배웁니다. 19단 9구단 말고 19단 알죠? 인도는 19단까지 배운다면서요. 19 곱하기 7은 뭐 이런 거 뭐 18 곱하기 3은 뭐 이런 거 자꾸 술 먹으면 나랑 9구단을 하자. 진짜 제가 잘하거든요. 9구단 훨씬 잘하거든요. 저 9구단 9구단 게임하면서 나는 모르겠어요. 그게 내가 상대편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별로 이렇게 뭐 79, 63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툭툭툭 튀어나오도록 저는 그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얘기하지 않았냐? 저희 친구랑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제 친구를 다 죽었다고. 얘기 안 했어요? 거의 대부분 많이 죽었어요. 그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들이. 원래 저희 동네에 제 나이 또래가 5명 있어, 저 포함해서. 한 놈은 서울로 이사 갔고 어렸을 때. 4놈이 살았는데 그 중에 2놈만 살아남았어요. 2놈은 왜 어디로 갔느냐? 가점 1호. 수영하다가 끽 이렇게 되고 교통사고 나서 끽 되고. 그래서 저희 어린 시절에는 시골의 동네가 차가 없어. 여기처럼 아까 빠방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 거의 소울음 소리? 이런 소리만 들리고 지금도 가면 너무 시골인데 그러다 보니까 차가 굉장히 귀한데 밤에 사람들이 실제 제가 요즘 운전하다 보니까 검은색 옷 입고 가는 특히 패딩 입고 가는 애들이 안 보여요.
이게 진짜 오싹오싹합니다. 무서워 돌아버리겠어요. 여기 희문고 앞에 이렇게 돌아갈 때 약간 좀 음침한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로등이 좀 몇 개가 이렇게 전멸 좀 돼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 지나가다 보면요, 진짜 운전 조심히 갑니다. 갑자기 툭! 이러고 이제 진짜 무서워요. 검정색 입은 애들이 막 튀어나오면 느낌이 그거 같아. 저승사자인가? 나를 잡으러 왔나? 이런 느낌을 받아서 되게 무섭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친구들이 그렇게 해서 많이 죽었어요. 내가 이제 여러 번 얘기하고 화목번에 얘기했구나. 저희 그 시골은 워낙 놀 게 없으니까 수영하고 많이 놀아요, 애들이. 근데 우리가 수영을 어떻게 노냐면 생존 수영인 거지. 어떻게 노냐면 여기서 한 300m 정도 되는 저기 앞쪽에 섬이 하나 보여요. 사람이 살지 않는 섬, 무인도라고 얘기하죠. 그 정도 섬이 보여. 그러면 물이 빠지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그거를 물이 빠지길 기다리고 살 길 없는데 수영을 하죠. 형들이랑 막 수영하고 가죠. 그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화목반에서 얘기했더니 선생님 너무 이렇게 잔인하게, 아니 내 친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 슬프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니까. 그래서 딱 두 놈 살아남았죠. 저랑 제 친구 최정훈이라는 놈하고. 네, 최정훈이도 참 사연이 많은데 아무튼 저랑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 계속 제가 같이 살았거든요. 제가 너무 외로워서 야 좀 와라, 같이 좀 살자. 그 친구가 좀 위치하는 곳이 살고 있는 데가 좀 애매한 것도 있어가지고 오라 그래서 같이 살았는데, 동네 절친이고 인생의 유일한 이제 이렇게 친구 중에서 아무튼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친한 친구니까 지금 목포에서 젓갈 장사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아무튼 그 친구랑 뭐 이런저런 사연도 많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많이 죽었어. 애들이 막 수영하다 죽고 뭐 저수지. 그래서 저는 저희 할머니가, 저희 아버지가 직업이 어부시거든요. 배를 타세요. 근데 저는 수영을 못해. 우리 할머니가 하도 그런 걸 많이 봐서 현애야 바닷가 가지 마라, 할머니 소원이다. 그래서 바닷가를 못 가라, 할머니 때문에. 소원, 그 어린 시절 기억이 있어가지고 바닷가를 못 가니까 수영할 수 있는 기회도 없을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지난번에 와이프랑 이제 애들 다 데리고 저희 누님네랑 상가원에 이제 보라카이 한번 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같이 갔던 건 오랜만이었는데 와이프가 수영을 진짜 엄청 잘해요. 물개처럼. 거의 수영 국가대표 전까지 가요. 거의. 진짜 수영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항상 뭐라고 하죠. 수영 좀 배워라, 이런 얘기는 하는데 저에겐 트라우마여서. 근데 와이프가 막 그런 거요. 아시죠? 뭐 밑에 장만경 이렇게 보고 하는 거 있잖아요. 뭐라 그러냐? 관광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스노클링. 근데 저는 안경을 썼잖아요. 저 렌즈 쓰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눈에다 뭔가를 집어넣는 거, 나 안약 넣는 것도 난 싫어. 눈을 감고 막 이게 너무 그래서. 근데 와이프는 렌즈를 끼더라고. 그리고 수경을 쓰더라고. 저는 이게 안 되니까 그 뭐죠? 이렇게 되게 스노클링 그 기기가 이렇게 쓰면 안경을 끼고 하면 물이 들어와요. 그럼 약간 물공포증이 있는 나에게는 공포일 거 아니야. 그래서 한번 들어갔는데 자꾸 몸이 이렇게 가라앉는 느낌이 드는 거야. 되게 무서워서 나왔어. 와이프는 거기가 2층 배였거든. 2층에서 2바퀴 회전해서 들어가고 막. 나 이해가 잘 안 돼. 왜 저러지? 수심은 한 3m 정도 되는 그 정도에서 놀았어요, 저희가. 와이프가 근데 막 휘잉 들어가고. 그러니까 저랑 저희 누나는 할머니가 맨날 가지 말라고 하니까 얼어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와이프가 맨날. 그래서 저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어디? 워터파크 가도 전 애들 담당이에요. 와이프는 맨날 높은 데서 막 뛰어내리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혼자 이렇게 하고 태그 타고 내려가 슬라이드 타고. 저는 애들 보고 한 어디 있을 것 같아. 꼬맹이가 있어요. 노천탕 있죠. 저 한 무릎 정도 돼. 거기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고 애들하고 물장 묻혀주고. 그래서 한번 놀아보래. 그래서 놀러 갔지. 어딜 갔을까? 그 뭐지? 무슨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가는 데 있지. 뭐라냐 그거. 유스풀? 말고 뭐라 그래? 유스풀이라고 하나? 아니 뭐 물이 이렇게 도는 데 있잖아. 가만히 있으면 한 빙빙빙빙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잖아. 그 유스풀이야? 몰라서. 저는 어떻게 할 것 같아? 애들 자꾸 저를 밀고 다녀 이렇게 밀고 다녀요. 와이프는 막 수영해서 저를 뭐 뒤에서 물 먹이고 막 하지마 맨날 뭐라고 하고. 와이프랑 동갑에서 맨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싸우는데 아무튼 물만 만나면 진짜 너무 이렇게 짓궂어져가지고 저는 그게 너무 싫은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수영을 배우려고 하다가 이것도 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는데 언젠가 또 수영을 하겠지. 근데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지? 잠 좀 깨라고. 준서야, 피곤하는가 보다. 자, 아무튼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내림차순을 할 때 저도 계산에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가로 많이 치세요. 형식을 먼저 잡고 시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좀 부담 없이 잘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이제 조금은 뒤로 넘겨서 이 내림차순 정렬에 관한 얘기를 조금 다르게 얘기해 볼게요. 79쪽으로 확 넘깁니다. 79쪽으로 확 넘기십니다. 79쪽으로 확 넘기십니다. 넘기셨습니까?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먼저 주문을 좀 할게요. 242번 문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뒷장에 보시면 244번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거 한번 시작해 볼까요? 242번 문제. 242번하고 244번하고. 예, 242번하고 244번. 예, 북한에서 지진이 났다네. 진도 4.0. (242번하고) 244번, 242, 244. 내림차순 정렬로 가시면 돼요. 돌격 잡으시고요. a제곱 뭐 이렇게 차순 정렬에서 한번 풀어보세요. 삼각형 모형 결정이 내림차순 정렬의 가장 일반적인 패턴이어서요. 242번, 244번 한번 해보세요. 어떤 한 문자로 했을 때 주기에 잘 안 보이면 보통 다른 문자를 대체해서 바로 쓰세요. 이게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됐어요? 이렇게 갔을 때는 하나, 둘, 셋 이렇게 놨죠. 여기서 끝났나요? A양, E양이요. 아, 여기 한 줄 더 있죠. 하나, 얘가 하나, 둘, 셋, 네 개짜리인 거죠. 어찌 보면. 그때는 둘씩 묶으세요. 이렇게 두 개 묶고요. 이렇게 두 개 한번 묶어보세요. 됐을까요? 이제 요거 갈까요? 여기 이렇게 될 수 없지.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되면 3이라는 숫자가 다 빠져 있어서. 이럴 경우에는 차라리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었어야지. 요거는 잘못된 거. 요식 여기서 내려온 식이 잘못된 거. 자, 한번 그러면 얘기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자, 2, 4, 4번까지 한번 개인적으로 보시고요. 맨 마지막에 해석이 잘 안 될 때는 조리제법이나 항이 4개가 나오면 둘씩 묶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어서 소개를 하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뭐 할 거냐면 246번 중대부구 문제 하나만 볼게요. 중대부구 문제. 그리고 한번 쉬었다 가겠습니다. 246번입니다. 자, 이게 지금 서술형에 나왔던 문제인데 가조건하고 나조건을 봐보시면 문자를 좀 줄이는 작업들을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 한번 잠깐 보고 마무리할게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인수분해 중에서는 이제 남은 게 이제 인수 정리하고 숫자로 표현되는 것만 하면 되거든요. 그럼 얼른 한번 가볼 테니까 마지막 문제 집중해 주세요. 자, 가봤더니 어떻게 돼 있죠? C에 관한 형태로 얘가 내림차순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어때요? 수식이 되게 불편해 보여요. 자, 그럼 일단 어떤 느낌으로 갔을까를 봤더니 쌤, 이런 경우에 보통 A-B, 여기도 A-B 이렇게 있으니까 얘도 뭐 A-B 이렇게 되면 좋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인수분해가 크로스 대각선 공식에 따라서 돼요. 이렇게. 이걸 눈치챈다면 이 다음은 굉장히 쉬워지죠. 가볼까요? A-B의 C의 제곱, 여기는 2A 더하기 얘가 B, 얘가 A-B의 C. 그 다음에 여기는 A로 묶어주고, 그죠? A로 묶어주게 되면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인데 그걸 우리는 어떻게 쓴다? 이렇게 쓴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자,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당연히 일단 A-B로 묶어줄 것이고, 여기는 C의 제곱, 얘가 2A 더하기 얘가 B의 C,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이거랑 이게 남았겠죠. 네, 이렇게 갑니다. 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게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게 또 인수분해 되는 줄 또 봐야죠. 어떻게 돼요? A하고 얘가 A 더하기 B가 이렇게 가면 되죠. A 더하기 B, A니까 이게 딱 떨어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A-B에다가 C 플러스 A에다가 C 플러스 A 플러스 B가 0인데 변의 길이다 보니까 어차피 0이 되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지. 네, 그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그럼 이게 왜 독특한지를 설명하죠. 자, 어떻게 되냐면요. 자, 여기를 그냥 A라고 잡을게요. 여기를 제가 B다라고 잡을게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거기서 갑자기 나라는 조건이 하나가 추가가 되는데 그 나라고 하는 조건이 뭐냐면 3A 더하기 얘가 2B가 4C라고 하는 관계식 하나 설정이 돼요. 네, 이게 조금 재미난 거라고. 아니, 이게 왜 재밌어요? A하고 B가 같다면서요. 맞아요. 이거 A로 바꿔요, 그러면. 알파벳 순서대로 얘를 A로 바꿔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4C가 5A가 되니까 C라고 하는 형태가 얼마? 2분의 5A가 돼요. 그죠? 4분의 5A구나. 잘못 썼구나. 4분의 5A가 돼요. 그럼 여기가 C예요. 여기가 C인데 얘가 4분의 5예요. 그럼 어떻게 해? 2등변의 특징이 뭐야? 수선해봐. 떨어뜨리는 게 2등변으로 딱 떨어지지. 그래서 이거 얼마? 4분의 5A의 절반값 얼마? 8분의 15A. 여기도 8분의 15A. 이렇게 들어가요. 뭐 잘못 썼나요? 15가 아니라 5겠죠? 미쳤구나.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됐어요? 다시 한 번만요. 4분의 5A가 이만큼이니까 이놈의 절반을 하면 얘가 8분의 5A. 그러면 결국에 여러분들 이 높이를 찾을 수가 있었던 거죠. 어떻게? 피타고라스. 어떻게 하죠? 요놈에 대한 길이는 루트에 A의 제곱 마이너스 요놈의 제곱 얼마? 64분의 25의 A의 제곱 이퀄 64분의 39의 A의 제곱 이랬다라는 거죠. 이게 높이였다는 거죠. 근데 2번에서 넓이가 나왔거든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얼마? 4분의 5A. 높이 얼마? 64분의 39의 A의 제곱.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죠. 자, 이 결과가 문제에서 얼마? 얘가 5루트 39야. 네, 이거 풀어달라는 뜻인 것 같아요. 자, 루트 39 이렇게 지워지죠. 자,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되죠? 2분의 1, 얘가 4분의 5A. 그 다음에 64분의 A제곱은 얘가 8분의 A. 여기 5인 걸로 확인이 되죠? 그럼 여기서 5 하나 지워주고 1 남고 5 하나 지워주고요. 그럼 얘는 얼마? 64분의 A의 제곱이 1이었던 거라서 A의 제곱은 64. 따라서 A는 8이 들어가고요. B도 8이 들어가고요.
C다라고 하는 것은 얘가 10이 되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순서대로 A, B, C 값을 찾을 수 있었던 거죠. 자, 구하라고 하는 게 둘레의 길이잖아요.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얼마가 됩니까? 26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이 조금씩 돌아서 냈지만 결론은 이등변 삼각형은 피타고라스. 그죠?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 그거 외에 별로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진행하고 잠깐 한번 쉬었다 갈 거고요. 잠깐 쉬었다가 뒤에 수로 계산하는 거랑 인수정리 마지막까지 가고 이제 여러분들 개별 파일로 좀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한 10시 반 정도까지 좀 질문도 있으시면 10시까지 끝낼 건데 질문 있으신 분들 10시 반까지 남으셔서 질문이 가능하다 말씀드립니다. 잠깐 한 번만 쉬었다 갑시다.